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탁! 제 뺨에 아들의 손바닥이 부딪혔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식에게 맞은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제 재산을 지키겠다고, 제 존엄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몇 달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하나둘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이옥수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고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아들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가시죠.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구나. 피곤하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옥순의 뺨에 손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옥순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얼굴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복도에 남아있던 친척 몇 명이 깜짝 놀라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옥순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최수미가 복도 저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직원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준호가 냉정하게 말하고는 복도를 따라 걸어나갔습니다. 수미가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옥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여전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올 때 가져온 폐물을 팔아 장남의 대학 등록금을 냈던 날,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친정에서 받은 돈을 몰래 보태던 밤, 아이들을 먹이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 일했던 수많은 날들. 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가슴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실까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옥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벽에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천천히 복도를 따라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손주 하나가 할머니를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손녀였습니다. 옥순과 눈이 마주치자 손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순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뺨의 통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주차장 한편에 준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미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자신의 차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핸드백을 열어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옥수는 핸드백에서 장례식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의금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장례 비용 영수증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옥수는 서류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준호의 차 옆을 지나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준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차를 몰아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 차가 멈췄습니다. 옥수는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혈연을 끊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여온 배신과 무시의 결과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옥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집까지 가는 30분 동안 옥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집안 서류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옥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뺨을 다시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따끔거렸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어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 옥수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녀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수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와 수미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옥순을 보지 않고 곧장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미가 주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할게요. 수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수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수미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과 김치를 꺼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옥수는 일어나 준호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고급 와인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명함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녀가 벌어온 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 친척들에게 빌려준 돈, 준호의 사업 자금으로 준 돈.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 말 있으세요? 준호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에서 물러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에서 계란 부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미가 프라이팬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미야. 옥순이 불렀습니다. 수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어제 일은 못 본 척 할 거냐?
옥순이 물었습니다. 수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프라이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 오빠가 화가 많이 나 있었거든요. 수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옥수는 식탁 의자를 빼내 앉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미 뺨을 때려도 되는 거냐? 수미가 계란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접시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옥수는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계란이 반쯤 타 있었습니다. 김치가 접시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식탁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밥은요? 준호가 수미에게 물었습니다. 수미가 밥그릇을 가져다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습니다. 옥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는 준호. 눈치만 보며 움직이는 수미. 준호야. 옥순이 불렀습니다. 준호가 밥을 씹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할 말 없냐? 준호는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삼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잘못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친척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옥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 유산 이야기요. 친척들 앞에서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큰아버지가 먼저 물어봐서 대답했을 뿐이야.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쨌든 창피했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다 깎였다고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미가 물컵을 가져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 회사 가봐야 해요. 준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미가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수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수미가 그릇을 개수대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과 준호 오빠 사이 일이니까요. 옥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꺼내둔 서류 가방을 책상에서 집어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명의자는 옥순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옥순 앞으로 명의를 바꿔놨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수미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왔습니다. 옥순이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을 힐끗 봤습니다. 어머님, 전화 갔다 올게요. 수미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옥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수는 서류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보험증서, 예금 통장, 토지 문서 모두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호가 그동안 얼마나 이 재산을 노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옥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 컵을 꺼냈습니다.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컵을 개수대에 놓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옥수는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옥순 자신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준호는 변했습니다. 옥순은 사진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친한 친구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옥수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옥수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엄마가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옥수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예전엔 저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옥수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안방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관련 영수증을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부의금 명단을 엑셀로 정리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옥순이 인터폰에 대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이옥수님 계십니까? 남자가 신분증을 화면에 가까이 댔습니다. 옥수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구청 직원증이 맞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옥수는 망설였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김영수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옥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고요? 네. 장례식장 직원이 신고했습니다. 가정 내 폭력 의심 건으로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수는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영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었습니다. 옥순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옥순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김영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차 드릴까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김영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옥순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영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드님이 어머님을 때리는 것을 직원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김영수가 펜을 꺼내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님과 함께 사십니까? 아니요. 따로 삽니다. 가끔 들르는 정도예요. 김영수가 다시 서류에 기록했습니다. 옥수는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죠? 김영수가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노인 학대 때문이겠죠. 옥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김영수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옥수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도 가능합니까? 옥순이 물었습니다. 김영수가 잠시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원하신다면
법률 상담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수가 다시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노인 보호 관련 안내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법률구조공단 연락처입니다.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옥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산 관련 문제도 상담할 수 있나요?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산권 보호, 후견인 제도, 유언장 작성 등 모든 것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옥수는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실 며칠 전 일은 처음이었지만 그동안 쌓인 게 많았어요.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영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옥수는 다시 김영수를 봤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노골적이진 않지만 느껴집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김영수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통장을 달라고 합니다. 관리해 주겠다면서요. 집 명의도 자기 앞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옥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수가 서류에 기록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거절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관계가 나빠졌어요. 김영수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옥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도 중요합니다. 혹시 아드님께 돈을 빌려주신 적 있으십니까? 옥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줬어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겁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으시겠네요. 네. 김영수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 옥순에게 건넸습니다. 이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제가 아는 분인데 이런 사건 많이 다루십니다. 제 이름 대시면 잘 상담해 주실 겁니다. 옥수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연락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순도 일어났습니다. 김영수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김영수가 구두를 신으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기 검진은 받고 계십니까?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병원비나 생활비 문제 있으시면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옥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영수가 준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절차, 법률 상담 안내, 재산보호제도. 옥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명함과 수첩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변호사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장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옥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금고 열쇠도 함께 꺼냈습니다. 모든 것을 책상 위에 늘어놓고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옥수는 공책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은행 방문, 금고 확인, 보험 수익자 변경, 유언장 작성, 리스트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옥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벤치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옥수는 그쪽을 봤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뵀던 분 아니신가요? 여자가 일어나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옥순은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조문 갔던 장례식장이었어요. 복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자가 옥순 옆에 앉았습니다. 옥순은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뺨을 맞았던 순간. 기억나시죠?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여자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인권센터에서 상담 일을 하고 있어요. 옥수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정의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일을 봤어요. 아드님이 어머님을. 정의가 말을 멈췄습니다. 옥수는 명함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구청에서 사람이 다녀갔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씨죠. 제가 연락했거든요. 옥수는 정의를 다시 봤습니다. 선생님이요? 네. 장례식장에서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한테 연락처 물어봐서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정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화나셨어요? 정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정의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혼자 고민하다가 신고한 건데 괜한 참견이었나 싶었거든요. 옥수는 공원 분수대를 바라봤습니다. 물줄기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김영수 씨가 서류를 주고 갔어요. 변호사 연락처도요. 연락해 보셨어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좀 더 생각해 보려고요. 정의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보실래요? 옥수는 정의를 봤습니다. 정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자료인데요? 어르신들 재산 보호 관련 자료예요. 실제 사례들도 있고요. 정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 샘플이고 이건 유언장 작성 가이드예요. 정의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옥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정의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분은 몇 명이세요? 아들 하나뿐입니다.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동아들이시군요. 그럼 더 힘드셨겠어요. 옥수는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사례가 적혀 있었습니다. 70대 여성이 아들에게 집을 빼앗긴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일이 맞나요? 옥순이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독거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시죠. 정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는 경우도 많고 심하면 폭력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옥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의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화가 나서요. 옥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화나셔야죠. 그런데 그 화를 잘 활용하셔야 해요. 정희가 옥순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옥수는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가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 상담도 같이 가드리고 서류 작성도 도와드릴게요. 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저희 남인데. 정희가 옥순의 손을 놓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제 오빠한테요.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오빠가 집을 팔아버렸거든요. 옥수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그런 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요.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희가 전화번호를 적어 옥순에게 건넸습니다. 옥순은 종이를 받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됩니다.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요.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옥순도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정희가 손을 흔들며 공원을 나갔습니다. 옥수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정희가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산 보호 방법, 법적 대응 절차, 상담 연락처. 옥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분수대 옆을 지나갔습니다. 꽃밭을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생각. 공원 출구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슈퍼마켓 앞을 지나갔습니다. 채소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로 갔습니다. 상추를 집었습니다. 당근도 집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채소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희의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김영수가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의 번호도 저장했습니다. 변호사 번호도 저장했습니다. 옥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작성한 메모를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 옥수는 메모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꽃집에서 산 제라늄이었습니다. 붉은 꽃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물뿌리개로 물을 주었습니다. 흙이 물을 머금었습니다. 옥수는 잎사귀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서 오늘 할 일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방문, 오후 2시 정희와 커피. 옥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바지도 골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증도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타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은행 앞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2번 고객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옥수는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기예금 만들고 싶어요. 옥순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얼마로 하시겠어요? 2천만 원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간은요? 3년이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옥순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옥순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익자 지정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옥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증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관하세요. 직원이 증서를 건넸습니다. 옥수는 증서를 받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이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시 반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순은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옥순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뭐 드실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정희가 카운터로 가서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옥순 앞에 커피를 놓았습니다. 은행 다녀오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기예금 만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아드님은 모르시죠? 네. 통장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정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난주 변호사 상담은 어떠셨어요? 옥수는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유언장 초안이래요. 정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좋네요. 공증은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요. 변호사님이 예약해놨대요. 정희가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마음이 좀 편하세요? 옥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네. 이제 좀 안심이 돼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드님은 요즘 어떠세요? 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전화해요. 돈 필요하다고 주셨어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절했어요. 정희가 옥순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그러세요. 옥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드님인데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머님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옥수는 정희를 봤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이 평생 모은 거예요.
어머님이 지키셔야죠. 옥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 씨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님 만나서 힘이 나요.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음악이 희미하게 흘렀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화분 키우고 있어요. 제라늄이요. 아, 꽃 좋아하세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전에는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은 여유가 생겨서요. 정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원예 동호회 있어요. 가입하실래요? 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나이 드신 분들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꽃 나누고 그래요. 옥순이 웃었습니다. 좋네요. 가입할게요. 정희가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세요. 제가 초대할게요. 옥순이 번호를 불렀습니다. 정희가 입력했습니다. 다 됐어요. 다음 모임이 2주 후에요. 어디서 하는데요? 구청 문화센터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정희가 시계를 봤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4시에 상담 약속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도요. 옥수는 정희와 헤어져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베란다로 가서 화분을 봤습니다. 제라늄이 여전히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옥수는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잎사귀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옥수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원예 동호회 초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옥수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꽃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옥순도 베란다로 가서 제라늄 사진을 찍었습니다.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곧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쁘네요. 제라늄 키우기 쉬워요. 옥수는 웃었습니다. 댓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키워봐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옥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채소를 올렸습니다. 칼로 썰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옥수는 칼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옥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나예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다. 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금 가도 돼요? 옥수는 도마 위에 채소를 봤습니다. 왜? 할 말이 있어서요. 30분 후에 갈게요.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수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이 도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옥수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수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수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표정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옥순이 비켜섰습니다. 준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수미가 뒤따랐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옥순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옥순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옥순은 서류를 봤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증서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갖고 있냐? 옥순이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2천만 원 예금 만들었다면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옥순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만들었다.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예금을 만들어요? 너한테 줄 돈 없다. 옥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재산 지키는 거다. 준호가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미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옥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 사업은 네가 알아서 해라. 준호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입에 물었습니다.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마라. 옥순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업 망하면 어머니 책임이에요.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서 망하는 거잖아요. 옥순은 일어났습니다. 나가거라. 준호가 옥순을 노려봤습니다. 돈 안 주실 거예요? 안 준다. 준호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미가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옥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나예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옥수는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신고요? 네. 협박이에요. 녹음하셨어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음번엔 꼭 녹음하세요. 증거가 필요해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혼자 계세요? 네. 제가 지금 갈게요. 정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40분 후 정희가 도착했습니다. 옥순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희가 옥순을 살폈습니다.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할게요. 정희가 펜을 들었습니다. 옥순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희가 받아 적었습니다. 이거 경찰서 가서 진술하시면 돼요. 지금요? 아니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문자나 통화 녹음 같은 거요. 옥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문자는 없네요. 다음에 연락 오면 꼭 녹음하세요. 정희가 핸드폰 설정을 도와줬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이제 전화 오면 자동으로 녹음돼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이옥수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수는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옥순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네요. 많이요? 조금이요.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 조금.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약 드릴게요. 한 달 드시고 다시 오세요.
다른 건 괜찮아요? 네. 나머지는 정상이에요. 옥수는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수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준호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옥수는 멈춰섰습니다. 왜? 과로로 쓰러졌대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옥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이냐? 성모병원이요. 옥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성모병원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옥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수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미가 달려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됐냐? 지금 검사 중이에요.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옥순과 수미가 일어났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입원해야 돼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이틀 정도 입원하세요. 검사 결과 보고 퇴원 결정할게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옥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미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준호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수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밤잠도 못 자고 있어요. 옥수는 수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줘야 하냐? 수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옥수는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어머님, 수미가 불렀습니다. 옥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옥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정희 씨,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정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옥수는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과로한 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옥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을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세요. 약속 잡아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혈압약이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삼켰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통장과 증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옥수는 가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 하던 날, 중학교 입학식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앞에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정희가 옥순의 얼굴을 봤습니다. 조금 잤어요. 두 사람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옥순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옥순과 정희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난번 작성하신 유언장 초안 검토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옥순에게 건넸습니다.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요. 옥순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재산 목록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을 각각 명시해야 해요. 변호사가 펜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주소가 불완전해요. 정확한 지번을 적어야 합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등기부등본이 있어요. 다음에 오실 때 가져오세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예요. 그게 뭐예요? 옥순이 물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옥수는 서류를 받습니다. 아들한테 맡기는 건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상황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지정하는 게 좋아요. 누구요?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전문기관이 있어요. 공공후견인 제도라고. 옥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할게요.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신청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법원 승인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께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 있습니까? 옥수는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옥수는 장례식장에서 뺨을 맞은 일을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전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른 일도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받아 적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은 없어요. 하지만 장례식장 직원이 봤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법원 명령으로 아드님이 어머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옥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변호사가 옥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안전이 중요합니다. 폭력이 반복될 수 있어요. 정희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옥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변호사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결정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신청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옥순과 정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옥순은 창밖을 봤습니다. 마음 정리되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접근 금지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정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준비는 해두세요. 옥수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병원에서 퇴원했대요. 누가 말했어요? 수미가 문자 보냈어요. 옥수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정희가 읽었습니다. 집에 온대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칠 어머님 집에서 지낼까요?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돼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드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 옥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틀만 있어주세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옥순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녁 제가 할게요. 정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옥수는 안방에서 쉬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옥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음 기능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나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퇴원했다며? 네. 오늘 나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수는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소리 지르고 그런 거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나도 힘들다. 옥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 기억하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과는 받았다. 하지만 돈은 줄 수 없어. 어머니, 더 이상 나한테 돈 이야기 하지 마라. 내 사업은 네가 알아서 해. 옥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옥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 잘 됐어요. 정희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옥수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대로 한 걸까요? 정희가 옥순 옆에 앉았습니다. 네. 어머님은 잘하고 계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옥수는 안방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제라늄 옆에 새로 산 장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을 주며 잎을 쓰다듬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후견인 신청 승인됐대요. 옥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 서류 받으러 가시면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원예 동호회 모임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와 편한 바지를 골랐습니다. 가방에 지갑과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 문화센터로 걸어갔습니다.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문화센터 2층 강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대부분 옥순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저는 모임 회장 박순자예요. 이옥순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정혜 씨가 소개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순자가 옥순을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곧 시작할게요. 옥순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김미경이에요. 작년에 가입했어요. 반갑습니다.
어떤 꽃 좋아하세요? 제라늄이요.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미경이 웃었습니다. 저도 제라늄 좋아해요. 키우기 쉽잖아요. 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오늘은 가을 화분 만들기예요. 테이블 위에 화분과 흙, 꽃 모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화분 하나씩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일어나 화분을 골랐습니다. 옥순도 작은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자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먼저 흙을 화분의 절반쯤 채우세요. 옥수는 따라했습니다. 흙을 떠서 화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모종을 심고 흙을 더 덮으세요. 옥수는 조심스럽게 모종을 심었습니다. 흙을 덮고 손으로 다졌습니다. 물을 충분히 주세요. 물뿌리개로 물을 줬습니다. 흙이 촉촉해졌습니다. 완성했어요. 순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쳤습니다. 이제 각자 만든 화분 소개할게요. 한 명씩 돌아가며 화분을 보여줬습니다. 옥순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이옥순이고요. 국화를 심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옥수는 커피를 마시며 미경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사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갔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요. 따로 살고 있고요. 자주 만나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안 만나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봐요.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옥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면 됐죠. 미경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면 되죠. 모임이 끝났습니다. 옥수는 만든 화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다른 화분들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예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수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준호 오빠가 어머님 뵙고 싶대요. 옥수는 화분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사과하고 싶대요. 제대로요. 옥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수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정희 씨, 준호가 토요일에 온대요. 혼자 계실 거예요? 아니요. 정희 씨도 와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전 10시에 정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시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수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수미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옥순이 비켜섰습니다. 준호와 수미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정희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제 친구예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뺨 때린 것, 소리 지른 것, 다 제 잘못이에요. 옥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냐? 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사업 생각밖에 안 했어요.
옥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머니 재산에 대해 말하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정리했어요. 손해보고 접었어요. 옥수는 놀랐습니다. 정리했다고? 네.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빚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수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준호 오빠가 취직했어요. 중소기업인데 괜찮은 곳이래요. 옥수는 준호를 봤습니다. 정말이냐? 네.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잘했다. 준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옥수는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다시는 내 재산에 대해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소리 지르거나 손대지 마라. 네, 약속할게요. 옥순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접시에 담아왔습니다. 먹어라. 준호와 수미가 과일을 집어 먹었습니다. 정희도 하나 집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응. 요즘 화분 키우느라 바빠. 옥순이 베란다를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베란다를 봤습니다. 꽃이 많네요. 원예 동호회에 가입했어. 거기서 배운 거야. 준호가 웃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와 수미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이만 갈게요. 그래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준호가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문을 닫았습니다. 옥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 해결되셨네요. 덕분이에요. 정희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만 갈게요. 점심이나 먹고 가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옥순이 정희를 배웅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희가 떠났습니다. 옥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베란다로 갔습니다. 화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라늄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장미도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국화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물뿌리개를 들어 물을 줬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분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예 동호회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곧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 예뻐요. 잘 키우시네요. 다음 모임 때 봬요. 옥수는 웃었습니다. 답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옥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 수익자 지정, 후견인 지정. 옥수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채소를 씻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능숙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1시간쯤 보다가 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뺨을 맞던 날, 김영수를 만난 날, 정희를 만난 날, 변호사 상담을 받던 날, 원예 동호회에 간 날,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베란다 화분들이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옥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정원, 햇살이 따뜻한 정원. 그곳에서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옥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그녀가 정성껏 키운 화분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원예 동호회 친구들과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그녀의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들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뺨을 맞던 그날, 그녀는 인생의 끝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0년을 살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것.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옥순의 화분들은 오늘도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